최근 10년 동안 경북에서 냉방기계로 인한 화재가 160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냉방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이나 청소가 필수입니다. 경북 지역의 초중 고등학교 중 절반은 아직도 성면이 사용된 건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 성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민선 7기 2인 기자간담회에서 8년간 대구시장을 지낸 소회를 밝혔는데요. 권 시장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재 양성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입니다. 올 여름은 또 어떻게 나야 하나 걱정도 되는데요. 기온이 올라가면서 냉방기기 사용도 부쩍 늘었습니다. 시원한 여름을 나기 위한 필수품이지만 자칫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 중에도 평소에도 점검과 관리는 필수입니다. 서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딩 옥상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중무장한 소방관이 불이 붙은 에어컨 실외기 위로 물줄기를 뿜어 진화에 나섭니다. 또 다른 상가, 베란다 창문 밖으로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 뒤편으로 검게 그을린 실외기가 눈에 띕니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경북에서 지난 2012년 이후 10년간 에어컨과 선풍기 등의 냉방기기로 인한 화재 발생은 총 166건으로 8명이 다치고 7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3건을 비롯해 최근 10년간 매년 12건 이상의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전선 피복 불량과 같은 전기적 요인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터 과열 등의 기계적 요인이 5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이 지난 2020년 진행한 실험입니다. 먼지가 잔뜩 쌓인 실외기를 강하게 작동하자 3분 만에 불꽃이 튀고 10분 만에 불이 붙었습니다. 실외기 내부 먼지가 전기가 흐르는 길인 도전로가 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콘센트나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습기 또는 먼지가 쌓이게 되면 스파크가 일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것을 트래킹 현상이라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냉방기기를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일정 시간 사용 후에는 전원을 꺼주고 타이머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냉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전문 업체에 맡겨서 시공하고 사용 전에는 내부를 청소한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전선이 벗겨지고 압착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일정 시간 사용 후에는 과열된 기계를 잠시 쉬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는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으로 인해 불이 붙을 수 있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시원한 여름을 나기 위해 필수인 냉방기기. 사용 전에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지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네, 새콤달콤한 체리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경주의 체리 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만큼 재배 면적도 상당한데요. 경주시는 경주 체리를 명품화해 지역 특화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체리를 생산하는 경주. 지난달 말부터 수확을 시작해 최근 출하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주 지역의 체리 재배 면적은 70헥타르로 축구장 98개에 달합니다. 전국 체리 재배 면적 300헥타르 가운데 23%를 차지합니다. 연간 생산량도 400톤에 달해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경주 체리는 1930년대부터 건천읍 화천리 일대에서 재배를 시작해 100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수입보다 저렴하고 맛있어 반응이 좋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한 100여 년 동안 재배가 이루어졌던 이유는 아마 기후적이나 토양이나 이런 게 맞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된 품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 근래에 이제 전국 각지에서 심는 것은 신품종, 그래도 최근에 도입된 품종들 심기 때문에 상품성에서 좀 그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체리 우량 품종을 보급하고 명품화할 방침입니다. 크기가 크고 당도가 높은 품종으로 개량하고 기계화, 비가림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나무의 품종을 신세대가 좋아할 수 있는 수입산과 거의 유사한 품종들을 새롭게 집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영 개량을 하고자 합니다. 그 수영 개량에 들어가는 기술들은 저희들이 농가 교육을 통해서 바로 농가가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2026년까지 재배 면적을 100헥타르 이상 확대하고 체리 와인과 잼 등 가공품 생산을 지원해 체리를 경주 지역 특화 전략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명규입니다. 경상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한 경북도는 예천군 지보면 일대에 곤충과 양잠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곤충 스마트 농장과 소재 가공센터 등을 구축하게 됩니다. 곤충산업 분야 최대 사업인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경북도는 곤충 원료 유통을 활성화하고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등 곤충 산업 구조를 혁신할 계획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21일 민선 7기 2임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재 양성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시장은 이날 대구시장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년 동안 대구시장으로 지낸 소회를 밝혔습니다. 특히 통합신공항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고 취수원 다변화에 물꼬를 틔운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기업 유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 양성이라며 혁신 인재 양성 프로젝트가 계속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구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아프다는 증거,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숫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 추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880년대 이후 지구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북극의 해빙 면적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해빙 면적이 줄어드는 폭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네, 전 지구의 해수면 변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해수면 높이가 올라가니까 부산 해운대가 10년 뒤에 물에 잠긴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1980년 이후 전 지구의 연평균 이산화탄소 농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30년 전보다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기후변화의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면 이를 되돌릴 의무 역시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경북 지역 초중고등학교 중 절반은 아직도 성면이 사용된 건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 성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건축물 천장 마감재로 많이 사용됐던 성면. 1급 발암물질로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신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에 성면이 남아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 10곳 중 5곳이 성면 학교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초중고 958개 학교 중 절반인 479개 학교가 성면 학교, 나머지 절반이 무성면입니다. 성면 학교의 비율로 보면 고등학교가 54%로 가장 높고 초등학교 52%, 중학교 43%, 유치원 29% 순입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성면이 철거되려면 아직 5년이 더 남았습니다.
지금 기존에 그 교육부에서 목표로 했던 거는 27년이고요. 7년, 27년까지 완료였고 저희 그 경상북도는 별도로 해가지고 2년 앞당겨가지고 2025년에 완료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지난 겨울방학 동안 71개 학교에서 성면을 제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장 텍스 곳곳이 파손되거나 허술하게 비닐로 막아놓는 등 성면 노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 성면 철거 계획에서부터 시행까지 여기 학부모나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제대로 감시 모니터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고생 맞추기에 그치고 있어요. 지금 그 공립학교는 그래도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지만 사립학교는 좀 사각지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면을 철거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안전하게 빠르게 그리고 매뉴얼대로 철거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96개 학교가 성면을 철거할 예정인 가운데 학생과 교직원의 성면 노출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바로 점심과 물가 상승을 합친 단어인데요.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으로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이 증가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만큼 상승하는 물가로 인해 직장인들의 점심값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직장인 점심값으로 이어지면서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런치플레이션으로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는 직장인들을 만나봤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평일 12시 점심시간. 모두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할 때 직장인 김진철 씨는 사무실 내 탕비실로 향합니다. 집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도시락을 준비하는 일이 번거로웠지만 1년째 도시락을 싸다 보니 자신만의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처음 시작은 작년 가을에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이 됐을 때 좀 나가서 밥 먹는 게 조금 부담스럽게 돼가지고 그래서 좀 생각해봤던 게 전에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던 게 좀 기억이 나서 그러면 개인 시간도 활용하면서 도시락을 좀 싸갖고 다니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철 씨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뭐 또 전혀 안 사 먹는 건 아닌데 실제로 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실제로 먹었던 메뉴들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매일 사 먹는 것보다는 가끔씩은 사 먹지만은 도시락을 싸움으로써 좀 경제적으로 좀 지출도 줄일 수 있고 또 저축도 또 할 수 있고 해서 도시락 싸 갖고 다니는 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온미 씨도 점심 도시락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온미 씨 역시 비용 절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코로나 때 집에 조심하셔야 되는 분이 있어가지고 도시락을 싸고 다니다가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는 또 나가기도 싫고 편해져서 그리고 요즘에 식당 가격도 많이 올라서 그거가 절약이 되기도 하고요. 코로나19로 시작된 직장인들의 점심 도시락 열풍은 물가 상승과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그동안 학습종합클리닉센터 4곳을 운영해왔는데 이번에 23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8개 지역은 거점 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실 내, 학교 밖 등 3단계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고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봉화군이 예비 부모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안동의료원 찾아가는 산부인과와 함께 산전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봉화군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예비 부모가 대상으로 검진일은 오는 28일입니다. 검사를 받으려면 오는 27일까지 봉화군 보건소 모자보건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